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작년 새해 저는 큰 마음 먹고 다이어트를 결심했었습니다. 유튜브나 TV 프로그램에서 다이어트 영상을 보면 3달 만에 20kg을 뺐던 사람들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가장 눈길이 가죠. 아침에는 커피 한 잔에 고구마 한 개, 점심은 거르고 저녁은 채식 식단으로 그렇게 3달. 결과는 어땠을까요? 3달이 넘도록 3kg만 빠지고 제게 남은 것은 탈모와 단 것만 찾게 되는 식습관이었습니다. 속상하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했는데 왜 살이 빠지지 않을까요? 이때 저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끼니를 걸러도 뱃살이 안 빠진다라는 말이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오히려 다이어트가 건강을 망칠까봐 걱정하던 중에 우연히 책을 통해 그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책에 나온 방식대로 따라해 보니까 날이 갈수록 저도 모르게 살이 쭉쭉 빠지고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식단 조절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께 제가 경험하고 찾아본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해결책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옷장을 떠올려 보세요. 옷이 가득 채워져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을 거예요. 사실 부족한 것보다도 기분 내려고 옷을 사는 경우가 많죠. 옷이 가득 차면 정리용품을 사거나 옷걸이를 추가로 사서 가지런하게 정리하지요. 그런데 자꾸 기분 내려고 옷을 사다 보니 옷장에는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지요. 이럴 경우 옷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더 이상 옷걸이도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이처럼 살이 빠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몸에 독소가 쌓여서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클 수 있어요. 옷장이 포화되어서 옷걸이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사실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요. 50대에 특히 당뇨병이 잘 나타난다고 하지만 요즘은 식습관 변화 때문에 2030 세대도 6명 중 1명꼴로 당뇨병이 잘 발생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몸속에 온갖 노폐물이 쌓여 있다 보니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당뇨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다이어트를 할 때나 건강을 신경 쓸 때요. 칼로리가 아니라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이요법 처방으로 전 세계 14,000명을 구한 신장학 전문의이신 제이슨 펑 박사님의 독소를 비우는 몸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비만의 근본 원인은 칼로리가 아닌 호르몬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수차례 연구한 끝에 결론을 내린 해결책은 바로 단식이라고 하셨죠. 단식은 최근 연구 결과에도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게 많이 나왔거든요. 2023년에 진행된 연구 결과인데요. 미국 일리노이 시카고대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 75명을 대상으로 식단과 체중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어요. 연구팀은 제2형 당뇨를 앓는 18세에서 80세까지 참가자 75명을 모집해서 이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간헐적 단식 그룹, 두 번째는 칼로리를 줄인 그룹, 나머지는 평상시와 동일한 식단으로 유지하도록 그룹을 나누어서 연구팀은 참가자의 체중, 허리둘레, 혈당 수치 등을 6개월에 걸쳐 측정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연구 결과 6개월간 일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간헐적 단식군에서 313칼로리, 칼로리 제한군에서 197칼로리, 일반 식단군에서 16칼로리가 감소했고요. 몸무게는 일반식과 비교해서 간헐적 단식군에서 3.6% 줄어들었지만 칼로리 제한군에서는 1.8%만 그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단식이 건강도 잡고 다이어트를 잡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에는 흔히들 3가지로 분류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8시간 공복인데요. 이때부터 혈당이 정상 수치로 돌아오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할 때도 8시간 공복을 유지하라고 하죠. 두 번째는 14시간 공복인데요. 이때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노화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쉽게 살이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18시간 공복으로 몸속 염증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저의 경우는 18시간 공복을 유지하는데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만 식사를 하고 공복 상태를 유지했더니 조금씩 살이 저절로 빠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단식이 오히려 혈당을 올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틀에서 3일까지 굶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전문의도 하루 이상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은 더 이상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 방법도 어디까지나 위험 질환이 없으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니 혹시 당뇨나 기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실천 여부를 따지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라고 먹는 시간에 엄청나게 폭식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탄수화물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건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간헐적 단식을 하겠다고 점심시간에 굳이 한식 뷔페 가서 양껏 먹었어요. 그 결과 2kg의 선물이 바로 주어지더라고요. 탄수화물은 드시더라도 줄여서 드셔야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살이 더 잘 빠지는 체질로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근육량을 늘려야지요. 국민 주치의라고 불리는 오한진 박사님은 저서 마흔의 다이어트는 달라야 한다를 통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늘리기 위해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노년내과 전문의로 유명하신 정의원 교수님도 역시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라는 저서를 통해 근력이 노화를 늦추는 지름길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근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하거든요. 엄지의 제왕 프로그램에서 출간한 책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나이살은 4단계를 거친다고 한다는데요. 처음에는 노폐물과 지방이 뭉쳐서 나타나는 셀룰라이트가 혈액 및 림프순환을 방해하고요. 이게 더 나아가면 두 번째로 부분 비만, 더 나아가면 세 번째로 하체 비만, 더 나아가면 내장 비만까지 간다고 해요. 특히 폐경기 이후에 이 내장 비만이 확 늘어나는데요. 갑자기 늘어난 살 때문에 디스크나 관절염이 올 수 있고 내장 지방이 쌓이면 고혈압, 당뇨 등 혈관 질환이 올 수도 있다 했어요. 저희 어머니의 경우도 그래요. 깨작깨작 먹는 걸로 다이어트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결과는 복부 비만으로 관절염까지 유발된 경우거든요. 그렇지만 매일 30분씩 시간을 잡아서 계단 오르기를 실천하시고 바깥 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복부 지방이 쏙 들어가셨어요. 저의 경우도 매일 유산소 운동을 했더니 확실히 살이 쉽게 빠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다이어트가 되나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같이 운동 능력이 낮은 사람의 입장을 잘 모르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수차례 식단 조절과 요요를 겪으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두려움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평생을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도 들었고요. 미디어에서 나온 것처럼 극단적인 살 빠지는 경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속적으로 체중을 관리하고 특히나 나이살로 살이 빠지기 어려운 경우는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자료와 영상을 접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나에게 맞는 간헐적 단식과 작은 운동이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젊고 건강할 줄만 알았던 저희 어머니도 지금은 왜 건강을 신경 쓰지 않았을까 후회하시면서도 요즘은 일부러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고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하시면서 살이 정말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으시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시는 모습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매일 하루 중 30분만 잡으셔서 집 앞 주변이든 공원 주변이든 한 번씩 걷기 운동을 하신다면 몸속 노폐물도 잘 빠지고 뇌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은 살 빠지는 체질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에게 맞는 간헐적 식단을 하더라도 혈당이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휴식기를 갖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더 살이 잘 빠지고 싶으시다면 근력을 강화해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다이어트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어느 순간 건강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노화 속도가 확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이죠. 그렇지만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지방을 태우는 연습을 한다면 더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늘 건강하세요.